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노인의 기준 연령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뭡니까? 뭐죠? 5, 6, 7, 8.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짜짜짜짜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는 정말 이게 신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좋네요. 근데 신체 나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힘들어. 요즘 힘들어 죽겠어.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제 예전에는 뭐 한 65세, 60세 정도 되면 이제 뭐 노인이다 이런 얘기 맞아요. 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만 해도 60대 친한 형들이 많아요. 그래요? 얼마나 멋쟁이고 얼마나 젊게 살고 전혀 그 나이로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75세로 봅니다. 75세 정도 돼야지 네. 노인이다. 노인이다.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갑잔치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 한갑잔치하면 혼납니다. 맞아요. 60은 이제 잔치도 못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합천군에 계신 이판구 할아버지 65세입니다. 이판구요? 이판자 구자 할아버지. 누구시죠? 네, 아니 그 계세요 합천군에. 네. 네. 합천에 그분이 청년 회장입니다. 네. 65세가 아직 청년이에요, 그게는. 65세가 청년 회장이요? 청년 회장이세요, 그거. 할아버지라고 하면 뭐 역정 내십니다, 그분. 네. 평일에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지금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간 초고령화 사회로 또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만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명구 웰다잉 문화소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누가 노년이냐 노인이냐라고 할 때 이제 사회마다 각각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65세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70세로 올려야 된다, 뭐 67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65세를 되게 기준으로 하고 대개는 초기 노년, 중기 노년, 후기 노년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것, 노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 전이에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65세. 나는 65세 은퇴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네. 제가 85세 넘어도 일하고 싶어요. 85세도 일하고 싶고 죽기 전까지 일하고 싶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대본을 내가 외우지 못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고의 희망은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는 거. 그건 조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웰다잉의 이해와 실천, 웰다잉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는 모든 생명이 소멸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그 웰다잉의 전 단계로서 웰에이징, 노인들의 삶,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것인가, 혹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65세를 되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 나라는 노인, 법률적으로는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가 지나야 네. 되나? 60세 너무 젊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 사례 한번 보실까요? 네. 영국 66세 이거 조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은퇴 연령이네요. 네, 은퇴 연령. 네. 이제 은퇴라는 거는 이때까지만 일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독일 67세, 67세네요. 프랑스 62세. 이게 조금 일러요. 이거는 뭐 국가가 정하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또 문화가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자. 즐기자. 그래서 62세. 와. 미국은 사실상 은퇴 연령이 없어요. 미국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66세, 그쵸. 7세 정도인데 그게 기준이라. 실제로 은퇴 연령이 없고요. 대만 65세, 우리도 65세로 60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50대 초반에 첫 자기 직장을 가장 오래 일했던 직장을 은퇴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2직장, 제3직장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그럼 은퇴 연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몇 살까지 사는가 한번 볼까요? 평균 수명. 이 같은 나라별로. 네. 이게 1950년, 80년, 2000년, 2024년 이런 통계인데 1950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5년 뒤잖아요. 네. 보세요. 69세, 67세 이렇게 했는데 한국 몇 세예요? 51세요.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직전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반영된 건 아니에요. 식민지 해방되고 나서. 네. 하지만 그런데 이게 80년을 거쳐서 2000년대 한번 보세요. 77세 중반을 좀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금방 따라갔어요. 네. 76세. 그리고 24년 작년에 보면 야. 제일 많이 사는 거. 제일 아니, 오래. 일본보다 좀 못하지만 일본이 네. 네. 2위가 한국. 몇 년만 지나면 저희가 이제 앞서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뭔지 꼭 앞서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이 2위에 달해 있어요. 동엽이랑 제가 50년대 태어났으면 저희 몇 년 안 남았어요. 형님은 내년인데요. 저는 곧 죽어요. 예, 지금 나한테 하신 얘기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서. 그러네요. 통계를 보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평균 수명이 저렇고 은퇴 연령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25년을 일을 하지 20년에서 30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야, 무슨 노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 30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은공으로 자라서 성장하고 네. 또 30년부터 자기 두 발로 서서 60까지 30년 자기 두 발로 섰다가 그 다음에 60 넘어서 30년 은퇴하고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중요해졌죠. 예. 그죠? 그 죽음을 앞에 둔 것이니까 그걸 넘어서기는 어렵잖아요. 설사 네.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노년으로 살아야 될 나이가 10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정말 축복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30년, 40년을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을 안 하면 자기 생애 전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게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제 누가 노년이냐, 노인이냐라고 할 때 이제 사회마다 각각 다른데 이 평균 수명이 이렇고 은퇴 연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65세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70세로 올려야 된다, 뭐 67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65세를 대개 기준으로 하고 대개는 초기 노년, 중기 노년, 후기 노년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85세 이상을 후기 노년으로 보고 75세부터 85세 중기 노년, 65세부터 75세는 초기 노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마다 75세까지는 뭐 노년이야. 그냥 75세 이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까 네, 저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것, 노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한국 상황과 외국 상황 조금 제가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 전이에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65세. 나는 65세 은퇴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네. 저 85세 넘어도 일하고 싶다. 85세도 일하고 싶고 죽기 전까지 일하고 싶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이죠. 그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대본을 내가 외우지 못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들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고의 희망은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는 거. 네. 그건 조금 그러니까 시체 역할. 이제 문제는 그 개인의 희망과 사회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렇죠. 격차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법제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70세까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퇴하지 않고. 지금 일본은 지금 제일 연령이 올라갔어요. 네. 미국은 아까 은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조금 이따 그 상황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한국은 이제 65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나 연령을 지금 쭉 올리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 5,200만 중에 1,000만 명이 됐잖아요. 맞네요. 일본에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갔을 때 노인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거리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나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선진국, OECD 국가들 다 노년이 많아진 사회가 됐죠. 초고령 사회가 됐던 거예요.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인간 역사를 뭐 길게 잡아서 2만 년 이렇게 봤잖아요. 근대 문명이 시작된 거는 몇 년쯤 됐다고 볼까요? 근대 사회. 한 100년, 200년도 안 르네상스가 언제 시작됐죠? 15세기. 15세기. 그러면 길게 잡으면 500년. 500년. 근데 근대 과학 문명 뭐 이렇게 해서 근대화가 되고 그나마 잘 살게 된 것은 한 200~300년.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200~3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아까 통계에서 보셨듯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1900년 우리나라 물론 통계가 잘 없는데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1900년. 1900년대. 네, 20세기 들어서는. 그때 한 47세? 45, 50세. 정확하게. 네네. 45세. 네네. 45세? 예. 45세였어요. 네. 근데 아까 보셨듯이 80대 중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은 81세인데 여성들이 5년 정도 더 살아요. 그래서 86세. 부럽다 명선아. 부럽다 오래 사셔서. 남성들은 80세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조금 안 됐네. 남자들이 5년 먼저 죽어요. 네. 그거는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 같아요. 빨리 죽는 이유. 왜 그런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노년기라는 게 이렇게 정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도 누구는 같은 70에 굉장히 건강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 누구는 병원에 있거나 제대로 운신 못하고 다 귀찮아라는 태도로 삶을 살고 있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노년에 대한 인식과 또 사회적으로 수치로 보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인 그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연구도 많아지고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영국의 그 노년의 안녕 수치에 관한 건데 녹색 라인이 있고 청색 라인이 있고 오렌지 선이 있잖아요. 네. 청색이 소위 생애의 만족도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여기 왼쪽에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연령별로 보시면 청년기에 높았다가 블루 라인이요. 네. 청년기에 높았다가 중년기를 지나면서 계속 낮아졌다가
다시 50 넘어가면서 상승하고 있죠. 예. 이 녹색 줄은 월스파일, 그러니까 내 삶이 살만하다. 어때요? 이것도 비슷하게 네. 청소년기에 좀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노년기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렌지 라인, 그거 유사한 형태를 밟고 있어요. 이거를 이 노년 연구, 노령 연구에서는 U자 패턴이라고 해요. 우리 삶의 만족도의 U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20세기 내내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가 보여주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만족도가 높다가 중장년기에 여러 가지 뭐 아기들 키워야죠. 힘듭니다. 저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자기 꿈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털어버린 노년기에는 점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U자형을 그렸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봤는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작년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22년 오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연령별로 이렇게 보시면 녹색 선은 몇 년간 통계의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네 삶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한다 하는 점수가 청소년기에 높다가 뭐 그냥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동안에는. 그 미국 사회의 경우. 근데 22년에는 청소년기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그리고 노년기로 갈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끄트머리 70 넘어가서는 조금 떨어지죠. 약간 떨어지지만 그건 이제 뭐 노년기를 겪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이거는 미국 사회가 꼭 그렇지 않다. 새로운 발견인가. 22년에 통계치니까 실제로 이게 결과가 나온 건 23년, 24년이니까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물론 코로나 시기이긴 해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내 삶의 만족도와 디프레션, 우울감의 정도. 우울감은 청소년기에 굉장히 높다가 쭉 해서 노년기로 내려가죠. 삶의 만족도 올라가잖아요. U자 커브가 여기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선진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우울하네. 고수화하고 있다.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하는 게 이런 통계에서도 보이잖아요. 자, 전체적인 각 사회가 그래요. 우리는 이 패턴에 가까워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보여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내가 늙어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저 위에 있는 굵은 선이고요. 낮은 선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만족도가. 그런데 평균 수명의 차이가 요 직선으로 두 개 나 있잖아요. 낮은 사람의 수명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년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약 먹고 병원에 많이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거 자기가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다 혹은 만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 선진국들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중국과 인도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여성, 남성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그 골드 라인 웨스턴 유럽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구 사회가 제일 위에 쪽에 있다가 60세 정도에서 미국이 올라가고 유럽은 그냥 좀 정체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평균은 진한 청색. 그런데 재밌는 게 전 소련 국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보면 쭉 하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강하는 유일한 사회예요. 전 사회주의권. 남녀가 비슷해요. 중국,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세계 평균을 조금 올라가잖아요. 65세 넘어서. 인도는 굉장히 낮죠. 제일 낮죠. 예, 주관적 행복감이 바닥을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물론 한국 데이터가 여기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없기는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노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까 평균 수명의 차이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까 보셨잖아요, 데이터로. 그러면 노년을 지금 어떻게 잘 보내야 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연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와, 오래됐네. 85년간 계속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요. 성인 발달에 관한 연구인데 이건 노인에 관한 연구가 아니에요. 처음에 38년에 시작할 때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50여 명, 그리고 보스턴 시내에 있는 빈곤 지역에 사는 노동자 계급 사람들 450명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쭉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38년에 시작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죽을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고 또 새롭게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추적 조사하고 뭐 직업의 변화, 뭐 결혼, 이혼, 병이 새로 생기고 뭐 이런 변화도 다 추적을 했어요. 네. 굉장하잖아요. 네. 제가 이 연구 발표한 거를 한 오래전에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1938년에 이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추적해보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야. 그리고 이거를 연구비를 계속 지원해주는 사회는 또 어떤가. 그래서 참 이걸 보고 느낀 게 많았는데 어떻든 이 연구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가장 최근 23년에 새로 나온 책인데 The Good Life, Lessons from the World's Longest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 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돈 많고 성공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비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대규모 그룹을 몇십 년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해서 활발한 삶을 살고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돈하고 성공이 좋은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더라 하는 게 발견이야. 이 장기 연구에서. 그럼 뭐냐? 뭡니까? 좋은 관계. 좋은 관계. 그 관계는 뭐냐? 네. 가족 관계, 사회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네. 이게 핵심인데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에 연결돼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더라. 행복한 노년을 배우더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해 주는 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습관을 들여라. 그러려면 운동, 식단, 감정 조절. 감정 조절 재밌잖아요. 저 세 개 다. 그다음에 감사의 태도. 네 개를. 그리고 뭐든지 늘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삶. 이게 이 장기 연구에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잘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 그 오랫동안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세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여기 이 책에 보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사는 의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해보니까 재미없더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봉사라고 하니까 훨씬 더 행복하더라. 뭐 그런 사례라든지 또 뭐 노동자들 중에서도 뭐 돈을 벌고 뭐 로또하고 이런 거보다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까 훨씬 내 노년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뭐 40세에도 물어보고 또 이게 어떤 거는 2년마다 물어보고 만나서 어떤 거는 5년마다 물어보고 항목별로 달라요. 그 끊임없이 같은 사람을 추적을 하는 연구예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지금 20살 때 내 삶에 대한 생각과 30살 넘어서 지금 제가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50은 안 되실 것 같고 다들 네. 30 넘었고 40 안팎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생각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이 연구는 그걸 추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만났으면 애가 뭐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고 네. 뭐 아팠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이게. 네. 그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결국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도 하버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놓고 네. 여러 가지 비교 연구를 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성공적 노화라는 책인데 이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여기다 소개한 이유는 이게 성공적 노화, 그러니까 노화, 노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책이라고 그 인정이 되는 책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웰 에이징, 잘 늙는 방법,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제안을 한 책인데 이제 유전적 과정에서 노화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좀 늦고 이르기는 하지만 네. 늦고 이르기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뭐 120세, 130세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 알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좋은 일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노화가 유전적 과정이 아니라면 나의 행동과 나의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서도 성공적 노화의 핵심을 건강한 습관, 지속적 학습, 사회적 관계 유지 같아요.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을 줘서 액티브 시니어 뭐 이런 말들 다 이런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근데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존에 계실 것 같은데. 네. 활달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우울해하세요?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울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우울해 보이시죠? 네네. 조금은 네. 왜냐하면 하던 일이 갑자기 사라졌던 거니까. 네. 저는 그 은퇴 후에 그 우울증은 뭐 아주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네. 저는 반면에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드니까 하지 말고 집에 계셔라. 제가 용돈은 드리겠다 했는데도 계속 나가시는 게 집에 있으면 더 넓고 막 늙는 것 같고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하길래 그런 것 같다 해서 지금은 다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더 타당한 것 타당하다는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나가서. 또 어떠세요, 두 분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을 그만두신 상태라서 좀 약간 우울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시다가 갇혀 있다가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희 지금 좀 부모님에 대한 돌봄이 끝났구나.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막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도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네. 또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부모님 만나면 결혼하라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모시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지. 얹혀 사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지금도 초등학생 취급받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저기 좀 젊게 사시는 편이세요. 45년생이신데 되게 밝게 살고 계시고 그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퇴하시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일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맨날 친구분들 만나시고 네, 여행 다니시고 그러는데 요즘 좀 우울해 하세요. 왜냐면 친구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영화 강의의 인턴도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친구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요즘은 좀 막 그럴 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가면 또 거쳐받으시죠. 자, 그래서 이게 노년을 어떻게 사느냐는데 이제 이 노년에 대한 관심이 본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지금 40대, 50대 분들한테는 부모님이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거든요. 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스카페에서 제가 이 관찰해 보면 80 넘으신 분들은 거기 안 와요. 죽음을 뭐 가까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고 40, 50대 분들이 주축인데 그분들은 네. 부모님들의 돌봄을 하고 있거나 돌아가셨고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곧 다가올 미래이고 그래서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가 1000만 명 노인 시대가 됐잖아요. 네. 1000만 명 노인 시대가 되면 40, 50대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분들을 부모님들로 둔 분들 아니야? 네. 그러면 이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보겠죠.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작년에 1년에 한국에서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요? 1년에. 사망자? 10만 명? 20만 명? 20만 명. 출생자는 아세요? 출생자는 지금 20만 명이 안 되는 걸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더 많겠죠. 37만 명. 와, 맞아. 37만 명.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10년, 20년 뒤에 이제 죽음의 행렬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00만 명씩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장례식장 난리가 날 거예요. 야, 그러네요. 장례 문화도 또 바뀌겠네요. 우리 코로나 때 화장장이 막 대기가 길어가지고 맞아요. 오래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저 충남으로 가고 그랬다고. 맞아요. 지금 3일장도 기다리다 보니까 4일장, 5일장까지 그랬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37만 명에서 이 사태가 나는데 1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와, 이것도 참. 근데 혐오 시설은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노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세 번째 책, 블루존이라는 건데 이건 장수 지역을 꼽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 장수의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이 책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보시면 네. 장수 지역에서는 식생활, 그다음에 지속적인 신체 활동, 그다음에 강한 가족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삶의 목적. 그게 뭐든 간에 하다못해 나는 손을 놓고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것도 명확한 것으로 하라.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살겠다 하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웰 에이징과 장수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책들이 시사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거 우리 뭐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의 요령, 이것이 나한테 맞는다 하는 것을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웰 에이징의 그 여러 가지 원칙들 추천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1세. 69세 이하는 20%. 70대 전반이 45%, 70대 후반이 21%, 80세 이상 13%. 80세 이상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네요. 90% 이상은 더 적겠죠? 없네요. 5% 정도. 적죠?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기대 수명이 학력별로 차이가 나서
학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교육의 수준만이 아니라 생활 수준도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에 보면 이 기대 수명이 교육 수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야, 어쩔 수 없이 다시 불평등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또 다녀야 되네요. 좀 더 살려면.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 그래서 노인 학교 많잖아요. 노인 학교 갈 수밖에 없네. 또 다녀야 되겠네. 공부를 하면 또. 자, 그 누구하고 같이 사는가 이게 좀 찾아봤더니 부부 가구가 55%, 독거가 33, 자녀 동거 10%. 무슨 완전히 제가 형님 10%에 자녀 동거. 자녀 동거 누가 하나 했더니 형님 계시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절로 들어가네요, 제가. 향후는 이 자녀 동거는 줄고 독거는 늘어나고 부부 가구도 줄고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독거 쪽으로 갑니다. 독립하시는군요.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서로 잘하셨어요. 제가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쫓아내. 몇 프로 늘어나네, 이제 좀. 그리고 이제 경제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1위예요. 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평균으로 내면 어떻겠어요? 뚝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겠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빈곤율이 높아서 이래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빈곤율이 높냐? 네. 첫째는 연금제도가 늦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자식 교육. 그렇죠. 자식들한테 더 많이 교육뿐만 아니라니까? 네. 뭐예요? 예?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생활비 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식들한테 퍼주는 게 맞아요.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집 한 채라도 남겨줘야지. 그래서 영목이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적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률도 빈곤율도 높지만 자살률도 높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 바꿔야 하는데 지금 바꾸긴 참 어려워요. 인식이 또 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바꾸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년의 상태에 만족하느냐 할 때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40% 정도가 그런 대로 만족한다. 이런 정도.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살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 이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건데 저 오렌지 선이 나이가 60세 이상 60세가. 제일 낮잖아요. 그죠? 삶의 만족도가. 이게 외국에는 나이가 들면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낮은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거 결정적인 이유는 빈곤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평균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보내느냐.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은 TV 보기. 요즘에는 너튜브를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한 설문지가 있고 아닌 설문지가 있는데 영상 시청을 따로 하는 연구도 있고, 근데 여기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만 4시간. 유튜브가 포함되면 더 늘어나겠죠.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줄여야 되는데 부모님들 계시면 이거 줄이는 어떤 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죠. 애들한테 텔레비 너무 많이 안 보여주듯이. 그리고 이 배움 학교에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까 그 하버드 연구에서도 끝까지 호기심을 버리지 말고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사회활동 아까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활발해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 봉사 하는 노인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왜 꺼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는 것보다 사회봉사가 훨씬 좋은데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 육체적 건강에 좋은데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종교 활동, 그다음에 취미 활동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웰 에이징에 대해서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리하자면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또 우리 그 노인들의 생활 상태에서 보듯이
웰에이징에는 건강,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 관계, 그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놀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놀아라. 아, 그러네. 그죠? 지속적 학습과 호기심.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데 빈곤율 벗어나는 것, 노인 자살률 낮추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여건,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좀 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웰에이징과 노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강명구 소장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